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10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모비스 종목도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갈까 좀 영상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10시 6분 좀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모비스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조정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가가 일자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상승했다가 눌렸다 가는 게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이러한 지지선을 구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렇게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우리 저항을 맞아야 되는데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이 자리가 잘 보세요. 제가 좀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물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자리가 물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입니다. 이 4,500원 자리가 보이시죠?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렇게 물리는 사람이 많은 자리를 단순하게 그냥 요거 한 방, 이 물량 소화를 이거 한 방 하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띄어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구간의 물량을 다 받아서 시초가를 띄운 겁니다. 자, 60분봉으로 볼게요. 자, 60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 물량 있죠? 이 구간 물량을 종가를 끝내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 있죠? 시초가에서 다 받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초가는 뭐죠? 시초가는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동시호가가 뭐예요? 한 번에 내가 매수 주문을 전부 다 합쳐서 이 맞는 가격대에서 형성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을 텐데, 그죠? 이 물려 있을 텐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시초가를 물량을 다 받아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이 엄청나게 대단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은 저항이었지만 돌파하고 어떻게 되죠?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자리가 저항선이었지만 돌파 후에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매도세 강해요. 근데 이거를 뚫어주면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의 평단가가 이 근처가 되는 거죠. 돌파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뭐예요? 평단가에서 추가 매수하는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뚫기는 힘들지만 한번 돌파해 놓으면 뭐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자, 오늘 모비스가 지금 가격대에서 이 시초가 4,900원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면은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 때 사지 말고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바닥 구간 세력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매집을 하는 기간에선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의 구간을 쳐서 이런 구간들 사이에서 물량을 단기적으로 매집하고 빼고 윗골이라 그러죠. 거래량 슬링 캔들 이런 식으로 물량을 먹고 빼고 하는 효과들이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 두 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게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매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물량을 한 번에 30% 이상 끌어올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매집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10%에서 20%의 이 잔파동을 먹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집 후에 주가를 급등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급등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대시세를 먹는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구간에선 짜잘하게 10% 20% 먹는 게 맞고요. 이렇게 대시세로 올라가는 자리에선요, 짜잘한 10% 20%의 파동이 아니고
100%, 200%의 파동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파동의 크기를 보셔야죠. 파동의 크기.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좀 주봉으로 볼까요? 보기 쉽게. 자,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 앞에 구간 매물 소화를 한번 들어가 줬죠. 3,000원대. 매물 소화 들어가서 한번 물량을 싹 먹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돌파해서 어디 물량을 먹어줬죠? 보세요. 이 4,700원대 이 구간의 물량까지 먹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량을 먹고 이제 상승하는 단계예요. 세력들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탈출시켜 주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는 이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걸 거란 말이죠. 자, 초전도체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요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던 것은 이거 뭐다? 이게 매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매집 단계로 볼 수 있죠. 아니, 얘네 자체가 야 우리는 초전도체로 올릴 생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초전도체라는 뉴스를 이용해서 마지막 매집 구간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얘네가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비스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연구 개발 활동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연구 개발 활동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방사선 가속기 쪽에서 특출한 그런 연구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초전도체로 엮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얘네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주가를 올린다기보다는 한 번 더 매집하고 흔드는 자리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단테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단테님. 이분이 맨날 뭐라 그러죠? 밥그릇짜리 3번 패턴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3번 패턴. 그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매집을 끝내고 어떻게 돼요? 매집을 끝내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흔들어주는 자리를 거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3번 자리고 이 자리는 뭐예요? 이 3번 자리 대시세로 가기 전에 출발 직전에 조정을 받는 자리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좀 더 여기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 경고, 투자 경고 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꼭 그거 이렇게만 너무 집착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요건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뭐 특정일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해제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7,000원 위거든요. 7,000원 위로 가면 해제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빼고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상승 이게 2,675원일 겁니다. 제가 아예 다 봐놨어요. 두 배 얼마죠? 5,350원. 그죠? 5,350원 12월 12일 전에 5,350원 밑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L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게 종가가 위인 것 같지만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종가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종가를 보셔야 됩니다. 종가 2,000 얼마죠? 6,240원. 자, 6,240원 밑에서 끝나면 되고요. 10월 12일 기준. 그리고 이때죠. 9월 14일 판단일 15일 종가에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5,350원입니다. 5,350원. 그러면은 아까 1번이 7,000원대 위였으니까 우리는 5,350원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12일 전에 5,350원 밑에서 끝나면은 뭐예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10월 12일이면 언제죠? 날짜를 좀 체크해 볼 텐데 10월 12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7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세력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를 질질 끌고 5,350원 밑에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만들고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경고가 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요. 신용이 못 들어옵니다. 신용이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럼 내가 세력이라면요. 차라리 신용을 안 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을 일단 만들면은 단계적으로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이제 주가 급락할 때 매도한 사람들, 여기서 신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담보금 부족으로 나가는 현상, 그런 현상들을 겪고 신용 물량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주가가 급등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뭐 1억 살 수 있는 사람이 1억 5천을 사거나 이럴 때 5천만 원의 금액이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눌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의 세력은 안 한다는 거죠. 투자 경고 종목을 달고 가면은. 대신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뭐가 좋아요? 자, 시가총액이 낮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현금이 많지 않더라도, 그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많겠지만 현금이 많지 않더라도 주가를 컨트롤하기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용이 필요 없지만 이 시가총액이 높게 되면은 신성 델타처럼 시가총액이 높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력도 신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저것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초전도체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입자 치료제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모비스 핵심 기술을 아실 거예요. 이 핵융합 시스템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모비스의 세 번째 재료로서 주가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책 과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한 재료. 근데 저는 그 특별한 재료가 지금 당장 뭐 중입자 치료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인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면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특허를 낼 예정이다. 요런 재료가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국책 과제에 선정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국책 과제라는 것은 어쨌건 일정 부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년에 한 번씩이나 4년에 한 번씩 이 정부한테 과제를 받습니다. 돈을 한 50억 지원을 받고, 야,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볼 건데 너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50억을 지원해 줄게. 50억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 한번 이 기술력을 우리 정부와 함께 개발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 번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기업들은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5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씩 컨택을 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동은하나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 정부 정책,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인가 코가 너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여기로 뭐 힘내라 한번 보내주시고요. 한번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구독과 좋아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동원아텍 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급등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흘째 되는 날, 그 다음날 뭐가 터졌냐면요, 이게 국책 과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국책까지 보이시죠? 7월 5일 이렇게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됐다라고 좀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정부 지원금 81억. 날짜 언제죠? 날짜 보세요.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그죠? 급등을 시작하고 이때 거의 10거래일 만에 이렇게 떴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국책 과제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선정이 되었느냐 봤을 때 저는 아니다. 이미 선정을 시작했었고, 이 구간들에서 분명하게 이 동은아나텍이 그 침으로 당뇨를 측정하는 혈당 측정제를 만들었을 때 분명하게 이러한 자리들에서 뭐가 있어요?
알고 있었을 거다. 동원아택이 선정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미리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2배 정도 바닥권은 아니고 이 국채까지 선정되고 나서도 2배 정도의 상승을 더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비스가 국채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보고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 뭐 있어? 연구기간, 연구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다? 바로 정부 정책 과제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죠? 정부 출연금 및 자체 자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모비스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재원 조달 방법, 정부 출연금 및 자체 자금. 이때 뭐가 있었던 겁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정부 정책 과제로서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죠? 2025년도 그리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어때요? 2015년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얼마예요? 지금 몇 년 지났죠? 8년 지났습니다. 8년 지났고 여기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 과정에 아마 뭐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알고 주포들이 이 구간에서 빠르게 물량 매집을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나서 초전도체로서 그리고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를 급등시키고 나서 열흘 후쯤에 그런 발표가 난 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일곱 번째죠. 그죠? 그러면 다음 주쯤에 투자 경고가 풀리는 지점쯤에서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와요? 정부 정책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이유로. 선생님, 근데 정부 정책 과제 선정돼도 한 50억 정도밖에 못 받던데요. 50억? 70억 정도밖에 못 받던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내려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 좀 동의하시죠? 내려가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죠? 테마적 극성을 부려. 사실 모비스도 우리 기술력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주가 시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오를 만큼의 그런 기술력은 사실상 아니에요. 이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받쳐주는 거고 시장의 중심에 모비스가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모비스가 한 번 더 주가가 강하게 펌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사업보고서도 많이 보고 동원아택 같은 예를 좀 더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막 15분 정도 16분 정도 했지만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그냥 주먹구구식의 설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설명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매집의 흐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차트 관점과 매물대, 지지선의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부 과제에서 선정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퍼센트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과제를 딱 선정됐을 때 동원아택 같은 경우는 이미 3배가 오른 상태에서 2배가 더 올랐죠. 그죠? 2배가 더 올랐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배가 오른 상태에서 정부 정책 과제 선정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면은 동원아택은 3배 올라간 상태에서 정부 정책 과제를 받고 2배가 올라간 거고 모비스는 2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 과제 선정이 된다면은 몇 배 정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 정책 과제에 딱 선정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퍼센트 있죠. 그 퍼센트가 이 100% 올라가는 거 동원아택 그리고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많습니다.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주포가 없는 종목들은 정부 정책과제 50억 이 선정 100억 선정됐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잠깐 20% 뛰었다 또 빠집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 과제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당장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떻게 돼요?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포라는 존재들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재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억이든 100억이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재료 하나만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은, 정부 정책 과제가 선정이 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 이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됐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중에서 급등 중일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가 몇 프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비스 목표가를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모비스 목표가를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과제 선정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할 때 이 모든 종목의 상승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평균을 조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내려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정부 정책 과제 선정되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 퍼포먼스에 이 퍼센트들을 더해서 종목 개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데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목표가를 좀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100만 원까지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100만 원 돌파해서 200, 300 간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1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존버하는 사람이 승자입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는 사람이 승자입니까? 무조건 저는 전자라고 봐요. 150만 원에 팔고 80만 내려왔을 때 물량 더 사면 결국에 2배의 물량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타점을, 목표가를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 있죠. 010, 920 하나, 자, 6329 이쪽으로 그냥 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비스 목표가를 좀 전달 드릴 거고요. 목표가에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표가는 이 상승률들의 퍼센트의 중심값, 평균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 밑에서부터 뭐 하면 돼요?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뭐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죠?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2배라고, 2배의 상승률을 우리가 목표가 보면 된다. 어디 가격대, 예를 들어서 만원 딱 지정을 해주잖아요. 딱 만원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 만원이 평균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에서 5%나 10%이 구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배라 그러면은 15,000원 구간대겠죠. 분할 매도를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과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4,9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 구간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도 이제 나옵니다. 그 추가 매수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타점이니까 추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를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개인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 만든 지 한 2달 됐는데, 두세 달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3,000명이 좀 돼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들께 뭐 1차 매집주, 2차 매집주, 3차 매집주, 4차 매집주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8월 28일에
그죠? 8월 28일에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에스코넥 폭등 가능하다. 흑자 전환, 2차 전지 성과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4차 매집주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차 매집주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 이때도 마찬가지 9월 11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4차 매집주 차트는 완성인데 출발이 문제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이 매집주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제가 먼저 이 매집주를 공개하기 전에 위에 번호 010-920 자 6329 이쪽으로 먼저 히든이라고 먼저 받고 드리는데 사실 히든이라기보다는 이 5차 매집주입니다. 이미 4차 매집주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미 50%가 올라갔습니다. 8월 28일, 9월 11일 날짜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대놓고 드린 겁니다. 대놓고 드린 거예요. 자, 에스코넥 보시게 되면은 날짜 한번 보실까요? 8월 28일과 언제죠? 9월 12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리죠. 다 차트는 만들어져 있다. 주가 급등만 남았다. 자, 추천 드릴 때가 이쪽의 시가입니다. 이쪽의 시가 장중에 9시에 찍은 거고요. 이 시가 자체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죠? 이 가격대가 1,450원입니다.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200원. 정확히 얘기하면 55%에서 57% 정도가 올라갔어요. 한 달 정도 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드릴 때 먼저 여러분들 문자로 이때는 4차라 그랬습니다. 4차라고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먼저 종목을 드립니다. 종목을 드리고 이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거나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잡게 되면은 그래도 더 낮은 가격에 확실하게 매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푸는 것은 바닥에서 30% 정도 이미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풉니다. 물론 이 30% 올라오고 나서 잡아도 추가적인 상승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바닥권에서 먼저 받아 가시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5차 매집주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5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로 드릴 거예요. 바이오 드릴 거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1차 매집주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 아실 겁니다. 하나기술 드렸고요. 하나기술은 70%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그냥 공개로 뿌린 게 이거예요. 코인테크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35% 올랐습니다. 3차는 프로2000 드렸습니다. 프로2000 OLED 그리퍼 OLED랑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퍼 요거는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차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 공개적으로 이제 5차를 뿌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뿌리세요? 뭐가 좋다고? 자 여러분 저는 개인 채널을 진짜 3만 명 5만 명까지 키우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종목을 잘 맞춘다고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보셔라.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말씀드리고 30일 안쪽으로 70% 40%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크게 오랜 기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5차 바이오주를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2배를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일주일 만에 2배 말씀 못 드려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2배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내년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그죠? 여기서 상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하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준금리가 5.5%. 저는 이 상방은 제한적이다. 7% 얘기하는데 그래 7% 그래봤자 1.5%예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2%까지 열려 있어요. 그 밑으로 3.5%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대선인 상황에서 바이든이 재선에 무조건적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증시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고 그 부작용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요것을 타개할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방법인데 최대한 이 증시에 어느 뭐라 그러죠? 거품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과열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빠르게 눌러서 내년 초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키면서 증시를 빠르게 반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시에는 항상 성장주가 많이 올라가죠. 금리가 뭡니까? 결국에 이자잖아요. 이자. 그럼 이자가 싸지는 겁니다. 이자가 싸지면은 성장주가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이자가 싸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성장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자가 싸지기 때문에 은행과 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돈이 금리가 적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이 성장주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럼 2차 전지가 성장주잖아요. 코스닥에서. 근데 2차 전지는 미리 한번 시세를 받았습니다.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의 수급은 결국에 이 바이오로 이동할 것이다. 이 2차 전지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차 매집주를 바이오로 가져가고 이 3개월에서 6개월 이 사이에 이 2배의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거 5차 매집주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모비스 있잖아요. 모비스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에 일단 5차까지 넣어놨습니다. 5차 넣어놨으니까 그냥 뭐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와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모비스로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은 꼭 여기 들어가 있는 이 5차 매집주 바이오 받아가시고요. 바이오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바이오. 근데 제가 드리는 바이오는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이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1조 이상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뭐예요? 시장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회사예요. 뭐 시가총액 3천억, 5천억, 4천억 이런 바이오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1조 이상의 바이오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사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수급에. 왜? 시가총액이 1조기 때문에. 이 기술력 있는 회사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최하단입니다. 요거 무조건적으로 잡아 가셔서 조금 2배의 수익 꼭 내시기 바라고, 제가 이쪽에도 또 제가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2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는 1000만원 시작해서 2000만원 만들기입니다. 2000만원 10, 11, 12 해가지고 만들기인데 뭐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1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거 하는데 저는 요건 현실적으로 제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건 못해드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못해요. 뭐 실력 좋으신 분들은 하겠죠. 그리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2배 프로젝트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0, 11, 12월 달에 단기적으로 이 테마성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기적인 짧게 10% 20% 수익을 내면서 달려온다면은 이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선착순 30명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가 1차, 2차, 3차, 4차 매집주 이것만 다 차례 사셨으면은 3배입니다. 3배. 정말 3배예요. 1차 매집주 1000만원 들어갔다. 70% 올랐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못 팔았어도 50% 1500입니다. 그죠? 2차 매집주 코인테크 35% 올랐잖아요. 30%만 먹었다고 해도 2천만원입니다. 그죠? 3차 매집주 프로 2000 얼마 올랐죠? 40에서 50% 올랐죠. 그냥 20%만 올랐다 칩시다. 2400입니다. 에스코넥 50% 올랐죠. 20%만 올랐다 칩시다. 3000입니다. 3배예요. 1차, 2차, 3차, 4차 매집주만 딱딱딱딱 샀어도 얼마다? 3배다. 3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꼭 5차 매집주 받아 가시고 여기에 이 2배 프로젝트도 선착순 30만 받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